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함께 명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명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명상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유념을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우리 불교와 서양 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명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 행복은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이렇게 물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나를 위한 행복이죠. 예, 그렇게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내가 없을 때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그 단지 부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양한 서양 심리학에서 연구를 통해서도 나라는 의식이 없을 때, 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집이 없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아가 될 수 있는가. 그죠? 특히나 명상을 통해서 내가 무아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무아인가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고리로 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서로 대화할 때 내가, 그죠? 내가, 나를,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인칭 주어, 1인칭 목적어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이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때도 나라는 말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를 펼쳐가고 그 나를 행복하는 것을 가장 우리가 욕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그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무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내지는 그러한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 무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는 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I self라고 합니다. 주어로서의 나, 어떤 것을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런 그 자아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의 대상이 된 나가 있죠. 그렇죠? 너와 내가 만나면 너의 대상이 된 나가 있죠. 그럴 때 나도 굉장히 강렬하게 의식하죠.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나에 대한 그 관점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죠. 네, 부처님이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오로지 하나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일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개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죠? 우리 가족도 없고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가 정말 있다. 의심하지 않죠.
네. 정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 존재예요. 예. 이거를 없다라고 하니까 불교의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느끼는 나는 정말 내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나로서 분명히 있다. 이거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개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나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 수많은 느낌들을 다 포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생각할 땐 그 나는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일단 일관성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진 걸로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나의 성격이다 또는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자기가 어떤 이렇게 잘 짜여지고 일관되고 그런 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정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인식하는 기능이 우리가 좌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뇌, 좌뇌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뇌는 좀 더 창의적인 부분이라면 좌뇌는 좀 더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에 자기를 합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죠. 그죠? 물론 때로는 설명 안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인생의 경로를 거쳐서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정연하게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난 충분히 나 자신에게 설명될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는 사실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걸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내가 나라고 기억하고 나라는 것으로 취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해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7살 때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매 순간 느낀 것이 다 나일 테지만 그러나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나를 만들고 있죠. 그죠? 네, 7살 때 내가 만약에 길을 잃어서 한참 고생했다면 그 굉장히 깊이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기억이 나에 대한 인식,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을 내가 부모를 잠시 잊어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분은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반대로 나는 그런 일이 겪었지만 굉장히 부모와 다시 만났고 그런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에게 그러한 경험들은 아주 유쾌한 경험,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잠깐의 실수, 어린아이다운 그런 문제 정도로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석을 붙여줘요. 그죠?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또는 나의 성격은 쾌활하다. 등등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있죠. 네. 글로 써본 적은 없지만 분명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옛날 이야기도 기억나지만 어떨 때는 최근의 이야기만으로도 나의 이야기가 성립이 되죠. 그죠?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쭉 하나의 이제 그 시간적 단위로 아니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서전 같은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씩 자기의 자서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합니다. 아, 내가 지나온 세월을 갖다가 다 말로 풀면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도 내 속에 그런 자서전이 하나씩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서전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것도 자아입니다. 나는 하나의 고정된 존재고 시간을 경과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고유한 어떤 성격을 갖고 내가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생기고 미래에 나는 어떤 그 방향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가치관도 있고 등등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가 자기를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가 근데 이제 대체로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주 유쾌하다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 그 감정과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뭡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불쌍하다는 느낌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감정적 연결이 강하게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생각 속에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는 희노애락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자부심이나 또는 우울감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정서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애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 이 소중한 나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애처로운 마음이 자기 자신 스스로 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느낌을 거의 이렇게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도 나라는 생각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듣고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다 내 머릿속에 내 이야기 속에 들어오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 속에서도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나라는 이야기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나에게 나의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자기중심적인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비틀즈라는 그 락 그룹이 I Me Mine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해요. 자, 무아는 뭐가 무아죠?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나 여기 있는데 생각하고 지금 보고 말하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고 있고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무아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면 우리 자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점을 불교에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느끼고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우리 느끼고 보고 기억하고 하는 그 어떤 주체가 있다 생각하죠. 그것이 변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죠? 내가 7살 때였으나 지금 50살이 되었으나 똑같은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좀 그죠? 나는 그땐 조그맸고 생각도 아주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했는데 지금 나하고 똑같다 하면은 좀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7살 때 나도 있고 지금의 나도 있다. 이건 이제 세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나는 있다. 이건 이제 불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7살 때 나와 50이 된 내가 동일하게 어떤 그 하나의 존재로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잘 안 맞죠. 예, 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본성, 나라고 하는 진짜의 모습이 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 나는 없다가 돼요. 예, 7살 때 나는 모양도 달랐고 그죠? 얼굴이 비슷했지만 사실 달랐어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생각도 달랐어요. 그리고 50이 된 여러분들의 나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상식적으로는 그 둘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7살 때의 나와 50살 때의 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쭉 관통하면서 있는 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도 여러분들이 바다에 있는 것도 물이죠. 강에 있는 것도 물이죠. 하늘에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까 있을까요? 예, 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은 아니죠. 그죠? 수증기나 구름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물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다르지만 물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물의 진정한 모습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진정한 모습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근데 텅 빈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거. 그래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물이 하늘에서 비가 돼서 내릴 때 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증발해 버리면 물은 없죠. 그러나 그 증발한 것도 여전히 물이죠. 네. 그러니까 물은 여전히 계속해서 바뀌어 가지만 뭡니까? 우리들의 보기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자체는 정해진 모습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면 우리 자신도 7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이 매 순간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바뀌는 건 잘 모르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경과할 때는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학생이었다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들이었다가 아들, 딸이었다가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무아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을 좀 더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 속에는 나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인지하는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인지하는 본성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 말하고 있는 내가 있음을 알아요. 그죠? 예. 여러분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걸 알죠. 예. 그런 거는 내가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무관하게 뭔가 나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관조하고 자신의 어떤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힘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불교 명상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자신의 어떤 하나하나의 모습을 그때그때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때그때의 자신을 그때그때 바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 그 아는 능력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원래 말로는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요즘 이제 빨리어 사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요.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이런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은 그냥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알미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해가는 것. 어떤 생각을 들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아는 거는 내가 이것을 컵이다라고 알 때 생각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이걸 딱 보면서 알 때는 알아차리는 알미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도 그 하고 있는 자신을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 막 하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었네. 알아차릴 때 그때도 순간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명상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어떤 상황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 순간순간 보이는 그 느낌이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달라지죠? 예. 처음에는 푹신한 듯 했는데 오래 앉아 있으니까 딱딱해. 그죠? 그러다가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집중하니까 그 느낌이 또 없어졌어요. 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런 경험에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그 느낌이란 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걸 안다는 거. 말하자면 이것이 고정된 성격이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감각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앉아 있다가 아파 엉덩이가 힘들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바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에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공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되고 편안해져요. 네. 마음의 동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면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요? 편안하다, 행복하다. 예. 보통 우리가 행복을 뭔가 욕구가 만족될 때, 나 배고픈데 밥을 먹었어. 행복하죠, 그죠? 난 아주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오늘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래도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행복은 계속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예, 배가 불러 밥 먹고 배가 불러지면 그때는 행복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질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배고플 텐데 난 또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행복할까요? 계속? 아니에요. 그죠? 돈이 이제 있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이 돈이 없어질까 걱정해요. 누가 도둑놈이 와서 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에 불과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오래가는 영원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되었을 때 오는 것이 가장 오래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안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편안한 행복은 순간순간 바뀌고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때 그런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좀 다른 종류의 행복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불교 명상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 뭐가 힘드냐라고 이제 다시 이제 묻는다면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불만은 대부분 자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기대, 자기가 되고 싶은 바 이런 것에 못 미칠 때 고통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또 다음 생각을 만들어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럼 또 딴 생각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다녀요. 그래서 생각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딴 데 갑니다. 또 나는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증권 투자를 가야지.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게 되고 많은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이제 알아차림을 한다, 명상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순간의 의식을 딱 머물러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을 조금 더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력을 집중하는데 일단은 명상을 하려면은 어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집중을 해주는 거. 근데 우리 주의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의 집중의 방식에서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목적을 가지고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나 오늘 책을 봐야 돼. 그러면 딴 거는 다 배제하고 책에만 집중하죠. 그죠? 예. 또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바라보이는 그 교통 상황에 집중하게 돼요. 딴 생각하다가는 아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집중할 때는 우리가 딱 목적으로 했던 바, 내가 주의 집중해야지라고 의도했던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죠? 이런 집중 방식을 위에서 아래로 간다. 우리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 오감을 딱 이렇게 모으도록, 그죠? 주의력을 모으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 집중을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려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의 집중이 있어요. 내가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것들을 그때그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 불교 명상, 특히
이제 초기 불교 명상에서 사념처 같은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멍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뭘 생각하느냐? 내 몸의 감각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호흡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때 호흡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들숨인지 날숨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급한지 또는 천천히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죠. 몸의 감각을 느껴도 여러분들 이제 명상을 하셨으면 경험하겠지만 바디 스캔 같은 걸 하면 온몸의 이제 감각을 느끼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소에 못 느끼는 감각을 느껴요. 여러분 발끝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느낌 있죠? 네. 평소에 발끝에 느낌 느끼고 사세요? 머리끝을 느껴보세요. 느낌 있죠? 네. 예. 평소에 머리끝을 느끼세요? 아닙니다. 근데 불교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의 온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래서부터 올라온다고 해서 상향식 주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동물이죠. 움직일 수 있고, 그죠? 이 동물은 항상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변화하면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이 나타날 것 같으면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바깥의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탁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또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하면서 있다.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감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온 감각을 열어놓고 그 감각에서 오는 신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들은 말하자면 원시 시대에는 우리들의 그런 능력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동물들 보면 그 동물들은 그런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면은 그런 감각이 때로 들어오기도 해요. 특히 운전할 때 같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각적 자료들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아주 몇 초 상간으로 바로바로 인지를 해요. 그죠? 딴 생각 안 해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의 집중을 고르게 분사하면서 어떤 들어오는 신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게 아닌데 우리들이 그런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고는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문제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려고 저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야라고 해야겠죠, 그죠? 근데 얘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처럼 장난으로 늑대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늑대야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보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2번, 3번 그런 일이 반복된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늑대야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요. 왜?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추어서 이 말도 거짓말이야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고등동물인 것이에요. 근데 이 판단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물론 맞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왜곡되냐면 나라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하고 기분 나쁘게 만났다. 그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는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데 오늘따라서 무뚝뚝하게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쁜가 봐. 왜 저러지?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냥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라고만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쁜데 왜 나에게,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까지는 우리들이 아주 중립적인 관찰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험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 생각, 기존의 어떤 경험들 또는 어떤 경향성들, 자기 성격, 그죠? 어떤 사람은 뭐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립적인 자료를 놓고 그 자료를 다르게 가공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과 성향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주어진 그것을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재가공을 막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재가공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개입돼요. 그래서 받아들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확인할 때나 또는 그 다음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그 정보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들은 개방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거기 덧붙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를 얼굴이 찡그리는데 저건 화내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는 순수한 지각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제가 표현할 땐 수용적인 또는 수동적인 상태의 지각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빼야 돼요.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경향이 있어요. 늘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가고 우리의 버릇이나 마음의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명상은 그렇게 하는 마음의 훈련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사실만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인식이 일어날 때 그 깊은 인식은 이것이 바뀌고 있구나. 그죠? 내 감각이라는 것도 바뀌고 됐고 상대방의 표정도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교 명상인데 그때 우리 불교 명상은 상향식이라는 거죠. 주의 집중을 하는데 상향식의 주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식의 주의 집중은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것에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 이미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차단해서 딱 거기에만 집중하는 건데 상향식의 주의 집중은 모든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수용하는 방식. 그런데 이 수용하는 방식이 우리들을 훨씬 더 사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환경과 맺는 관계가 중요해서 그것이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상대방, 우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어떻는지 이런 게 아는 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어떤 요건인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모든 생각의 중심, 그것이 나라는 건데 이 내가
있는 그대로 사태를 보기보다는 나라는 생각과 결부시켜서 그 상황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교 명상은 주의 집중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아래에서 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주의 집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바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